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자크 데리다의 해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리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리고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의미를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데리다의 해체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책 본문의 2장에 보면 말이 먼저, 글이 먼저 라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에 데리다의 사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만큼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이라면 말이 먼저일까, 글이 먼저일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모두 말이라고 하겠죠. 물론 인류 역사적으로 본다면 음성 언어가 먼저 생긴 것은 맞습니다. 소리로 내는 언어죠. 그래서 음성 언어라고 하는데, 이 음성 언어를 먼저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기록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깨달았겠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거나 아니면 복잡한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을 때 기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바로 문자 언어, 글로 쓰는 문자 언어가 생겨나고 이게 발전해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게 진짜로 먼저 생겼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서양 사상은요, 말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성이 문자보다 중요하다,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말을 중요시한다 라는 것은 모든 이성적인 것을 대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중시한다 라는 것은, 즉 이성적인 것을 중시한다 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죠. 즉 서양 사상은 무엇보다 이 이성을 중시하는 생각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자, 이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책의 본문에서도 본 기억이 나죠? 이 로고스는 말하다 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였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글보다 말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로고스가 이성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양 사상을 지배한 생각은 바로 이 로고스 중심주의였습니다. 이 로고스 중심주의를 우리말로 하면 바로 이성 중심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말이 글보다 중요하다라는 것과도 결국 같은 의미인 겁니다. 헷갈리시면요, 이때 말과 이성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크 데리다는 바로 이런 생각에 반대를 했어요. 자, 데리다는 말은 실제 사물이 창문에 비친 것과 같은 허상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리다는요, 글이야말로 바로 진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요, 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글은 반면에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들어간 해석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 더 정확하고 중요하다는 게 바로 데리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나무라는 사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실제 나무죠. 자, 나무라는 사물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달 받는 사람이 이제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자, 이때 나무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글자로 쓰인 나무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의미가 어떤가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면 각자 나무에 대해 갖고 있던 기억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누군가는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본 소나무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꽃이 화려하게 핀 나무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나무라는 어떤 실제 사물과 상관없이 각자의 생각으로 그 개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음성 언어, 즉 말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돼요. 자, 이와 달리 나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요, 줄기와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막 이파리들이 막 달려있는, 그리고 땅에 뿌리를 싹 받고 있는 그런 비교적 나무 자체에 가까운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나무의 종류가 많은 만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실제 사물에는 좀 더 가깝게 떠올리는 건 바로 글자를 봤을 때 기본적인 의미에 더 충실한 것을 떠올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말보다는 글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각자의 감정이나 기억, 그런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잘못된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에 베어서 상처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죠. 나무가 근데 꼭 위험한 것만은 아닌데도 말이죠. 자, 이런 게 바로 잘못된 편견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가 크게 탈이 난 다음에는 그 음식을 다시 먹고 싶지 않게 되면서 그 음식은 맛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글자는요, 그 낱말 자체의 의미에 좀 더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물을 더욱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은 말일까요? 글일까요? 데리다는 바로 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물을 더욱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은 바로 글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은 실제 사물이 창문에 비친 것과 같은 허상일 뿐이다, 글이 바로 진짜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말보다 글이 더 먼저다,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데리다는요, 이성, 즉 로고스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생각을 해체해야 한다, 말과 글의 순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데리다는 어떤 시니피앙에 대한 저마다의 시니피에가 다르기 때문에 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니피에가 뭐라 그랬죠? 바로 어떤 시니피앙, 즉 어떤 기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기표를 보았을 때, 어떤 시니피앙을 보았을 때 각자의 경험이나 평소의 생각을 바탕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김치라는 기표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각자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떠올리는 게 다릅니다. 평소에 김치를 맛있게 먹었던 사람이나 김치가 입에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원하고 매콤하고 아삭한 그런 김치를 떠올리겠죠. 반면에 김치의 매운맛이 영 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치라는 말의 객관적인 뜻 외에 짜고 매운 음식이라는 생각을 함께 떠올릴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기표, 즉 똑같은
시니피앙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시니피에는 어떻다고요? 조금씩 달라요. 자, 우리 본문의 순미를 예로 들어볼까요? 순미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낯선 새엄마를 만나게 됐죠.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껴본 적이 없는 순미는 엄마라는 기표를 보았을 때 리나처럼 친밀한 느낌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좀 슬프고 생소한 느낌을 가지죠. 이것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아주 오붓하게 같이 잘 살고 있었죠. 말로는 어머니와 티격태격하지만 그것은 사실 굉장히 친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순미에게는 그런 추억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엄마라는 기표를 보고서도 받아들이는 시니피에가 다르다는 거죠. 이때 데리다는요, 시니피앙은 하나인데 시니피에가 이렇게 여러 개라면 진정한 시니피에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표, 시니피앙은 딱 하나인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시니피에가 다 다르다면 대체 진정한 시니피에는 무엇이냐? 찾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글을 해체해서 진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러한 해체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본문의 순미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순미에겐 새 엄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순미는 이 새엄마라는 기표를 보면 옛날 동화에 그려진 그런 좀 나쁜 새엄마를 떠올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기의, 시니피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새엄마에 대한 마음을 더더욱 쉽게 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기억, 감정, 이걸 바탕으로 기표를 해석하니까 새엄마는 약간 무조건 좀 나쁘다라는 이런 어떤 편견이 생기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새엄마라는 말 그 기표 자체에는 장화홍련이나 콩쥐팥에 나왔던 그런 새엄마 같은 나쁜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까? 그 말 자체에는? 아니죠. 그 낱말 자체에는 그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단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새엄마라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표라는 시니피앙에 대한 참 의미를 순미는 제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죠. 잘못된 시니피에를 지금 받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시니피에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결국 시니피앙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바로 데리다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글은 해체해야 한다 라고 했던 거죠. 이때 이 글을 해체하라 할 때 글은요, 단순히 여러 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긴 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글자들, 그런 낱말들도 모두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때 데리다는 어떤 기표, 시니피앙의 뜻을 쉽고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대립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즉, 어떤 낱말의 객관적인 뜻, 있는 그대로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 낱말과 반대가 되는 개념을 바로 옆에 두는 것, 상대 개념, 대립 개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둔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끼어들지 않고 그 낱말의 정확한 의미 자체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 예를 들어 엄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그 반대 개념인 아빠를 옆에 두는 거죠. 그러면 새엄마라는 것에 대한 어떤 편견보다는 엄마라는 말 자체의 의미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책상 하면 책과 필기도구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지저분한 책상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의 작고 딱딱한 책상이라던가, 자, 이렇게 각자의 경험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반대 개념을 대립관계로 놓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자, 이런 식으로요. 책상 그 옆에 의자를 두고 책상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책상이 떠오른다기보다 의자가 아닌 책상 그 자체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어떤 말이나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다른 것은 일체 연관시키지 말고 그것 자체만을 해체하여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데리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2장 부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데리다의 해체 이론의 핵심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왜 해체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그런데 데리다가 해체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데리다가 또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데리다가 들려주는 해체 이야기 마지막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